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토로라 엣지 70 퓨전을 가지고 왔고, 과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모토로라가 뜨거워진다면, 먼저 따뜻함과 과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따뜻함과 과열은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차이점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의 따뜻함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은 초기 설정이나 인덱싱을 할 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68W 고속 충전, 오지, 핫스팟 사용, 게임 4K 동영상 촬영, 내비게이션, 강한 햇빛 아래 혹은 오랜 시간 4K 영상이나 틱톡을 시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 경고 신호는 평소와 다른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가벼운 작업 중에도 휴대폰이 뜨거워지거나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열 보호, 게임 중 성능, 저하 열 스로틀링, 카메라가 열로 인해 꺼지거나 따뜻할 때 배터리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쿨링 해결책으로 자주 효과가 있는 방법은 먼저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이 설정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개인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탭으로 들어가서 화면 재생률을 확인하세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앤 밸런스드, 하이퍼 스무스, 그리고 이피션시 퍼스트가 있습니다. 잠깐 이피션시 퍼스트를 선택해서 괜찮은지 확인해 보세요. 하이퍼 스무스 사용 중이면 스마트 밸런스나 이피션시 퍼스트를, 스마트 밸런스면 이피션시 퍼스트로 바꿔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면 좋습니다. 적응형 모드가 가장 좋은데 폰이 필요에 맞춰 자동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120Hz 제스도 훌륭하고 게임에선 144Hz 제스도 좋지만 부하시 발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를 무엇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려면 여기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소셜 앱이나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 중인 게임, 위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 등 과도하게 동작하는 앱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단 하나의 앱만으로도 원인모를 발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파일럿이라는 앱을 예시로 들면 저처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사용 시간은 0분이고 배터리 사용량도 0%입니다. 그런데 이 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다른 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허용 안함을 누르고 보이는 모든 앱에 대해 이 작업을 반복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게임을 하거나 충전할 때는 케이스를 제거하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가짜 케이스는 열을 가두고 제가 좀 버벅거려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케이스를 벗겨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모토로라 폰 케이스가 있는데 가짜 케이스는 열을 가둡니다. 특히 고속 충전, 게임 동영상 촬영 중에는 케이스를 벗기세요. 단 휴대폰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곳에서는 맨손으로 사용하는 습관은 들이지 마세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기를 충전할 때는 케이스를 벗긴 채로 두거나 내비게이션을 켜둔 상태라면 뭔가로 이 폰을 고정하고 케이스를 벗기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속 충전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피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충전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 열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충전을 끝내고 그 다음에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할 때나 밤에 잘 때만 휴대폰을 충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충전이 되고 그 순간에는 그냥 잠자고 있으니 열도 발생하지 않고 배터리도 손상되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세 가지 주요 열어는 줄이세요.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디스플레이 역시 큰 영향을 줍니다. 밝기 수준을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까지 낮추세요. 예를 들어 꼭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밝기 수준을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50%까지 낮춰보세요. 가능하다면 오지 대신 와이파이를 사용해보세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GPS를 꺼두세요. 이 세 가지만으로도 게임 중에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쿨러 성능 설정을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제한하는 등 우선 효율성을 선택하세요. 또는 게임 중에 배터리 세이버를 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60Hz로 제한하거나 게임 그래픽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게임에서 허용된다면 FPS를 제한하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앱을 모두 종료한 뒤 휴대폰의 게임 모드를 사용하세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 모드가 제공되는데 게임을 실행하면 이 설정이 무시되어 144Hz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시각적으로는 거의 손해가 없고 게임 성능에도 잘 맞습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한 번만 휴대폰을 재시작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재시작만 하면 됩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업 버튼을 누르세요. 재시작하세요. 기본적인 방법 같지만 아이폰에서도 놀랄 만큼 많은 발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해야 하지만 이건 휴대폰이 켜진 후에 할 거예요. 사실 지금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이제 휴대폰이 여기 있습니다. 휴대폰이 잠자기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시스템 업데이트로 내려가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보세요. 업데이트가 있나요? 방금 업데이트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발열 조정이 종종 개선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프로필 사진을 탭하세요. 여기서 앱 및 기기 관리를 누르고 최근 업데이트나 앱에 업데이트가 있다면 바로 휴대폰을 업데이트하세요. 왜냐면 앞서 말했듯이 발열 조정은 업데이트에서 종종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리적인 쿨링 트릭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많이 한다면 평소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이런 걸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장시간 게임을 할 때 쓰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휴대폰 쿨러를 사서 예를 들어 뒷면에 클립처럼 끼우고 게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꼭 경고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배터리에 결로가 생겼습니다. 휴대폰을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지 마세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 그대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 휴대폰이 고장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램과 클리너 쿨링 기능을 사용하세요. 그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설정을 여세요. 어디였더라? 어디에 있었지? 저장 공간 옵션을 찾아야겠네요. 휴대폰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공간 비우기를 하세요. 하지만 여기 휴대폰 정보 섹션에 들어가서 램을 보면 여기에서 램 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애플리케이션을 비활성화해서 램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옵션에서 AI 자동 설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램 부스트 기능도 꽤 괜찮아요. 휴대폰을 뜨거운 차 안에 두거나 시스템 프로세스를 무작위로 강제 종료하지 마세요. 그리고 램 클리너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사용하지 마세요. 시스템 설정에서만 사용하시고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앱들은 대부분 쓸모없고 심지어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